일전에 그 1+1 양도세 말씀드렸더니 너무 용어가 어렵다. 뭐 그런 분이 많아가지고 간략하게 사례로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일 먼저 기준을 잡을 거는 모든 것은 관리처분 1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관리처분 1이 2017년 7월 27일이죠. 그러면 그 2017년 7월 27일 이전 2년 전에 샀던 분들, 뭐 그게 한 주택이면 더 좋고, 그 2년 전에 샀던 분들, 그분들은 즉 원래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집이었다가 그 다음에 입주권, 그러니까 종이 쪽지죠. 그러니까 권리죠. 권리였다가 나중에 임시 사용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아파트, 집, 권리, 집 이거잖아요. 근데 집일 때 이 관리처분 기준일을 해서 2년 전에 샀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이후에 종이 쪽지가 되든 아파트가 되든 계속 비과세예요. 계속적으로 비과세.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1주택자는 쭉 연결해서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다. 거기다가 이게 이제 한 뭐 18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2억이면 12억 거정만 해주거든. 매매가에 12억 거정만 해줘요. 비과세를 1주택자는. 그러면 12억을 하는데 난 나머지 18억이면 6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주를 하면 4%, 보유하면 4%. 뭐 당연히 거주하겠죠. 그 전에 했던 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10년 무조건 다 채웠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80% 공제받아요. 그럼 6억에 대해 88이 64, 6억 4천을 또 공제받아. 12억 받지. 뭐, 아니, 그러니까 68에 48이네? 4억 8천이지? 18억이라면 12억 빼고 68에 48. 그러면 16억 8천을 공제받으면 그러면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은 뭐 취등록세 빼고 뭐 어쩌고는 없어. 그냥 한 몇백만 원 나와요. 기껏 해봐 1,000만 원 나와. 뭐 복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빼면 없어. 그러니까 1주택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큰 평수 받아가지고 뭐 8대 84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좀 수요가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뭐 팔려요. 큰 것도 사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냥 알지게 1+1 받아도 차 띄고 포 뛰고 나면 그 사람도 못할 수 있어요. 계산해봤어요. 우리 세무사 그때 뭐 여기 뭐 상담 많이 왔거든요. 그래 세무사 불러가 쭉 다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낫어요. 1+1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렇게 되고. 그러면 1+1이 2년 전에 사긴 샀는데 기준일로부터 2년 전에 사긴 샀는데 1+1을 샀다. 1+1을 신청했다. 아까는 한 주택이고 여기는 1+1.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아까 집, 권리, 그러니까 입주권, 그 다음에 아파트. 그럼 이 사람이 권리 때 팔면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파는 거는 비과세. 여기서 비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두 주택이 1+1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84하고 5구 했다. 84를 비과세 해줘. 그럼 5구가 아무래도 적잖아요. 안 분하니까. 가정에서 이거를 뭐 피를 10억에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권리가가 뭐 15억 아닙니까? 15억 분의 여기 뭐 이게 5구는 아니 84는 5억. 15억 분의 5. 여긴 15억 분의 3.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안분을 할 거 아니에요. 5억 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안분해서 얘가 크잖아요. 얘를 비과세 해줘.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뭐 세금이 한 뭐 이 정도 된다면 한 1억 5천? 1억 5천도 안 나올 것 같아. 1억 뭐 한 3, 4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기 임시사용, 여기 이제 집 있다가 여기가 이제 입주권 돼 있다가 여기 아파트가 되면 또 죽어. 그러면 그때는 집이 두 채야. 그 집이 두 채면 먼저 판 놈이 양도세가 나와. 1가구 거기다가 뭐 내년에 만약 5월 달에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중과세가 받는다. 그럼 죽어버려 완전히. 20% 중과세를 받으니까 여기서도 지금 45%, 42% 나오는 데다가 20% 더 얹어놓으면 이건 뭐 파나만 하지. 폭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럼 이때 팔아야 돼. 이때 팔아야 되고 이 입주 후에 팔면 안 된다. 입주 후에 팔려면 아유 그냥 내가 10년 20년 나 그냥 갈래. 쭉 가버리면 돼. 그러면 아니 뭐 그렇다고 세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쭉 가면 뭔가 그래도 쾌가 나지 않겠어요? 뭐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해서 하나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중간하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 돼. 처음에는 2년 된 사람 관리처분일 2년 전 사는 사람 한 주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처분했는데 관리처분 2년 됐는데 두 주택을 신청한 사람 1+1. 세 번째는 2년이 안 됐어 이게. 관리처분일로부터 2년이 안 돼서 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관리처분돼도 2년 안 된 사람부터 먼저 볼게요. 2년 안 돼서.
그러면 이 사람은 관리처분돼서 입주가 되면 쭉 연결시켜줘. 근데 입주되기 전에 팔면 이게 여기는 공란이 되고 요것만 잡아요. 그러면 2년이 안 되니까 둘 다 양도세가 나와. 둘 다. 둘 다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둘 다 양도세가 나와. 2년이 안 된 사람. 한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양도세 나와요. 1 플러스 1. 더 양도세 더 나오지 뭐.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관리처분 이후에 샀다. 그럼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기간, 입주 기간, 입주 때, 그러니까 관리처분 이후에 2017년 가정에서 2018년 1월 1일에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선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럼 28년 됐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2년만 보유하면 일반 과세를 해줘요. 일반 과세로 그냥 맞으면 돼. 일반 과세. 그리고 1 플러스 1다. 마찬가지. 1 플러스 1도. 그럼 1 플러스 1은 아무래도 두 개 다 세금 더 나오니까 아무래도 더 나오겠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할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쭉 8년 아니라 지금 여기 입주 5년, 4년 거의 10년 이상 가서 이제 드디어 아파트가 됐어. 이제 아파트 됐으니까 내가 한 10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판다. 팔으면 죽어. 왜 그러냐. 그때부터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집으로 안 봐. 그때부터 집으로 보니까 한 주택이 있어도 그때부터 집은 1년 이내에 팔았다. 입주 후 1년 이내에 팔았다. 77% 맞아요. 2년 이내 팔았다. 66% 맞아. 큰일 나요. 절대 그 전에 팔아먹든지 이래야지. 아니면 2년을 다 입주 후 2년을 다 채워버리든지. 둘 중에 선택하시. 거기에 그 이후에 1 플러스 1짜리를 샀다. 또 많잖아요. 요새 오늘 투자자가 꽤 많이 샀잖아요. 어쨌든 1 플러스 1. 그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아. 이 사람하고 똑같아. 17%, 66%. 2년 지나면. 근데 그건, 이 주택은 영원히 세금이야. 영원히.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과세는 중과세가 있을지 없을지 내년 봐야 알겠지만 중과세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5억 차익은 나잖아요. 그럼 42%, 40%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니까 잘 생각하시라. 더 요거 양도세는 또 기회가 있으면 또 하지만 여기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6월 27일 이제 고강도의 그 대출 규제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 19역 청약 할 때도 우리도 유탄을 맞아요.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더 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쉽게 없어지진 않은 게 너무 또 대출이 많고 대출 무서운 거죠. 힘들죠. 1 플러스 1 신청자들은 잔금 대출 안 되는 거 아시고 또 대출 있으면 전세 대출 하는데 세입자 원천 차단되잖아요. 그런 거 좀 신중히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년 5월에 중과세 얘기도 좀 하시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기로 하고요. 이제 또 어쨌든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